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.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왜 현실 세계에서는 공정하게 행동하는 게 종종 나만 손해보는 전략처럼 느껴지는 걸까요? 그 중심적인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왜 규칙대로 하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지? 바로 이 찝찝하고 불편한 질문,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그렇죠. 우리는 규칙 지키려고 하고 약속도 지키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려고 진짜 애쓰잖아요.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꼭 요령 피우고 꼼수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. 바로 이 답답한 상황, 이게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입니다.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이름하여 공정함의 역설입니다.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믿는 이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왜 현실에서는 자꾸 삐걱거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말이 정말 뼈아프죠. 핵심은 이거예요. 이 세상에는요, 무슨 보이지 않는 심판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. 누가 착한 일 했나, 누가 규칙 지켰나, 일일이 체크해서 상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공정함이라는 건요,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요. 오직 그게 지켜지도록 만드는 어떤 결과, 즉 보상이나 처벌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만 겨우 작동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.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. 문제는 여러분의 성격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놓인 그 상황의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보통 이 공정한 문제를요,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봐요.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? 이런 식으로요. 그런데 게임 이론은요, 아예 판을 다르게 봅니다.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,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시스템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사람을 내모는가, 즉 구조와 인센티브를 분석하는 거죠.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건 사실 간단해요. 규칙이 있고 선택지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연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.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판에서 어떤 플레이가 이기는 플레이인지를 보는 거죠. 게임 이론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죠. 둘이 같이 입 다물고 협력하면 둘 다에게 제일 좋은데 혹시 저쪽에서 나를 배신하면 어쩌지? 하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나도 배신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상황이잖아요.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. 딱 한 번만 만나는 상황에서는 협력과 내 이익 사이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를요. 자, 그럼 공정함은 맨날 지기만 할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지금부터는 반대로 공정함과 협력이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조건들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. 1980년대에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정치학자가 진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. 딱 한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라 같은 상대와 계속 부딪혀야 하는 반복되는 게임에 주목한 거죠. 그래서 수많은 전략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서로 막 붙여본 거예요. 일종의 전략 올림픽 같은 거죠. 결과가 진짜 놀라웠어요. 이 토너먼트에서 최종 우승한 건요, 무슨 엄청 복잡하고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었어요. 바로 tit for tat, 우리 말로 하면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정도가 되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었습니다. 규칙은 딱 4가지예요. 첫째, 일단 착하게 시작한다. 둘째, 상대가 한 그대로 따라한다. 셋째, 배신하면 바로 응징한다. 넷째, 근데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뒤끝 없이 바로 용서하고 다시 협력한다. 단순하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 티포텟 전략이 만능은 아니에요. 이게 먹히려면요, 반드시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. 첫째, 게임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 반복되어야 하고요. 둘째, 내가 지금 누구랑 게임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.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셋째,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3가지가 바로 협력의 필수 조건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이론을 우리 현실 세계로 가져와 봅시다. 우리가 일상에서 공정함이 왜 자꾸 무너진다고 느끼냐면요, 바로 방금 말한 이 3가지 조건이 깨지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그 협력의 조건들이 현실에선 어떻게 무너지는지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. 첫 번째 교훈입니다. 우리는 장기전을 해야 이기는 게임을 단기전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.
공정함이나 신뢰라는 건 다음을 생각하는 장기 전략이잖아요. 이건 아까 말한 반복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어요. 그런데 요즘처럼 이직도 잦고 만나는 사람도 계속 바뀌고 모든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세상에서는 이 조건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.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신뢰를 지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.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. 협력의 세 번째 조건, 바로 결과가 무너지는 경우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배신에 드는 비용이 너무 싸다는 거. 즉, 나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죠. 약속을 어겨도, 마감일을 안 지켜도,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환경을 상상해 보세요. 처음엔 몇 명만 그러겠죠. 근데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괜찮네? 저게 더 이득이네? 하면서 점점 따라하게 됩니다. 시스템이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공정함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. 이게 좀 교묘해서 눈에 잘 안 띄는 문제인데 시스템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. 바로 공정함을 지키는 데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소수의 책임감 강한 사람들한테만 집중된다는 겁니다. 시스템이 건강할 때는 이 비용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지는데 망가진 곳에서는요. 꼭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똥 치우고 망가뜨린 관계 회복시키고 그런 역할을 다 떠맡게 돼요. 그러면서 그 사람들만 조용히 지쳐가는 거죠. 자,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이건 어쩌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교훈일 수도 있어요. 그건 바로 때로는 게임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그냥 그 게임에서 나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. 시스템이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공정한 플레이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요. 계속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건 인내심이 아니라 나의 선의와 공정함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빨아먹도록 내버려두는 착취적인 구조에 그냥 머무는 것과 같아지니까요. 자,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오늘 이야기한 이 교훈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 차례입니다.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이 공정하게 행동하고도 졌다면 그건 여러분이 틀렸거나 공정함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여러분이 속한 그 구조가 여러분의 공정함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 관점의 전환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나를 탓하는 것에서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절대 여러분을 탓하는 질문이 아니에요. 오히려 여러분에게 상황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힘을 주는 질문입니다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의 규칙은 대체 무엇인가? 그리고 이 게임은 과연 나의 협력, 나의 공정한 플레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?